네, 덴토피아님 오늘 출석 1등 하셨습니다. 상규님, 현중님, 김소희님 다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애청자님들도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아마 뭐 거의 99% 이상의 투자자들이 저 주식 투자만 봐도 진절머리가 난다. 그러실 정도의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 보면 우리 애청자님은 정말 충분히 사업을 성공시킬 CEO님이시다. 주식 투자도 제가 늘 강조드린 주식 투자도 사업이다. 단순히 가벼운 투자가 아니다.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지독한 불황을 만났습니다. 아주 저도 이 30년을 주식시장 겪었지만 이번처럼 이런 고약한 장은 처음이다 할 정도로 아주 힘든 장세인데요. 특히 이렇게 막 수급적 요인이 시장을 많이 지배하다 보니까 JM님도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 지금은 제가 프로들도 이렇게 연락하면 전부 첫 마디가 다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면요 2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8시 36분입니다. 10월 17일 화요일 아담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다행이었습니다. 나스닥이 금요일날 하락분을 그대로 만회를 해줬네요. 금요일날 나스닥이 1.23% 하락했었는데 어제는 1.2% 금요일 하락분을 다 만회했다 이렇게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금요일날 하락을 그대로 만회했다 하는 걸로 볼 때 미국 증시는 10월부터의 지난 8, 9월의 숨고르기를 마무리 짓고 10월부터 기지개를 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참 갑자기 이런 이스라엘 중동 분쟁이 등장하면서 움찔했는데 금요일날 하락분을 그대로 많이 했다 하는 점에서 어제 상승폭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그래서 유가는 어제는 조폭 하락했습니다. 1.1%, 1.2% 정도 유가는 하락해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86달러 선. 그래서 요 유가 양봉 이날이 주식시장이나 원자재 시장에 있어서 중동 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친 거였는데 어제는 소폭 하락했고요. 국채 금리는 어제는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 금요일과 반대 양상이 국채 금리는 금요일 날은 국채 금리가 떨어졌는데 어제는 국채 금리가 올랐고 보셨다시피 유가는 금요일 날은 크게 올랐다가 어제는 빠졌고 나스닥은 금요일 날 크게 떨어진 걸 오늘 그대로 회복하는 금요일과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나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런 흐름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의 출발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 시장의 특히 코스닥 시장은요 어제 요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막판에 인위적인 느낌으로 확 올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판에 오르면요 아침에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 증시 강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강세 분위기겠으나 출발 제 방송 시간에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후유증으로 막판 강세 후유증으로 좀
네, 이들 두 종목이 시가총액이 커지니까요. 조금 지수 측면에서는 실망스러울 수는 있겠다. 등락 종목 수는 더 다를 수 있겠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수는 뭐 생각보다는 코스닥의 경우는 출발 분위기는 생각보다는 별로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어제거나 어제까지 본다면 나스닥은 1.2% 상승해서 사실 금요일날 우리 증시가 먼저 움직였죠. 우리 증시가 외국인 매도가 먼저 나오고, 네, 나스닥이 빠지고 이 분위기가 어제는 그대로 또 이어지고 이런 흐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대외 변수에 취약한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외적으로 일들이 생기면 외국인들 우리 시장이 먼저 좀 반응하고, 또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ATM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외환 거래가 상당히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일본 이런 데 비해서 좀 자유롭게 문턱이 낮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먼저 이렇게 대응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사실 어제 오장한테 2.7%는 하락했었죠. 결국 코스닥이 어제 1.5% 하락해서 마감했지만 막판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그냥 그 낙폭을 확 줄이면서 나타난 일이지, 실제로 어제 한 2% 이상 우리 체감지수는 하락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이번에 이 하락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했잖아요. 이 하락 원인이 여기 이 기간 동안에 그 개인의 신용 잔고, 융자 잔고가 1조가 줄었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그 1조가 준 게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이익이 나서 이익 실현한 것도 아니고 다들 팔고 싶지 않은데 담보 부족 때문에 견디다가 더 이상 담보를 못 채워서 나온 어쩔 수 없는 눈물 num겨 매도였는데요. 이 정도면 코스닥 시장 개인 투자자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렇게 팔면 답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강세로 인해서 이제 그 담보 부족 매물 부담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미국 증시가 10월 들어서 의미 있는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쭉 이어갈 거를 저는 예상하고 기대를 했는데, 난데없이 또 중동 지역에, 사실 처음 분위기는 안 그랬죠. 처음에 하마스가 공격했다 할 때는 저희가 국지전 정도로 생각해서 미국에서 오히려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리겠네 하면서, 네,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다가 그게 이제 격화되면서 이런 일이 생겨서, 결국 이 우리 시장이 이런 영향을 받는 이유는 외국인 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야무지게 양시장에 팔아버리니까 결국 그 앞에 개인들의 눈물겨운 매도, 어쩔 수 없는 매도는 이제 사라졌는데, 그게 사라져서 수급 개선되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인 매도로 그 바통이 이어 넘어가 버리니까 가격이 탄력을, 그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얘네들 다시 제자리 와버리니까 투자자들이 다 아주 힘들죠, 심리적으로. 우리가 뭔가 계속 두드려 맞을 때도 힘들지만 뭔가 희망이 보이다가 다시 그 희망이 사라져 버리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지금이 그런 겁니다. 어제는 아주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그 속에서 외국인들이 지난 이틀간 매매 양상을 보더라도, 우선 순매수 1위 하이닉스가 438억인데 순매도 1위 삼성전자가 1200억대, 매도가 엄청 많죠. 매도 규모가.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의 순매도 확대는 뭘 많이 팔아서 순매도 확대는 아닙니다. 매수를 안 해서. 그래서 매도는 뭐 평소처럼 파는데 매수를 그만큼 안 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지금 양시장의 거래 대금도 엄청 적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본다면 여전히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 M, 2차 전지에 대해서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게 외국인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2차 전지를 진심으로 나쁘게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지난 7월 달에 그 난리통을 해서 비정상적 주가가 형성되다 보니까 나타납니다. 이건 좀 수급적인 측면이 강해서. 그래서 어쨌거나 외국인들은 지금 태도는 최근에 이틀 동안의 태도로 볼 때 외국인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순매도가 크지만 매도가 크다기보다는 매수가 적어서 순매도가 크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그건 일단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근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주 매도 위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답답한 거는 그겁니다. 앞서 하락할 때는 이제 수급, 그 중에서 개인. 근데 그게 해소가 됐다 하는 걸 확인했는데, 이제는 이틀의 하락은 이제 중동 분쟁이라니까, 이건 뭘 우리가 알고도 뭘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앞으로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 어제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다가 또 이러다가 또 이란이 또 한마디 하면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우리가 이거는 원인을 알아도 답답하게 뭐 대책을 세울 수 없어서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목할 거는 800선이다. 어제 800선까지 갔다 왔는데요. 800선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 선을 다시 하회할 경우는, 하회한다면 다시 담보부정 매물이 또 나올 거니까. 물론 지금도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개별 종목별로는요, 10월 초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담보부정 매물이 생기는 종목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어쨌거나 800선이 무너지고 내려간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담보부정 매물이 다시 확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지지되는지 여부는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 그리고 오늘 시장은 당연히 최근에 이틀 동안 시장 하락의 원인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어제 미국 시정시에서 올랐는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외국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지금 외국인 보듯이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한 2천억 정도 내외로 순매도를 하면 코스닥 시장이나 유가증권 시장이 견디기 힘들다. 이게 지금 지난 이틀 동안 확인되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저는 그래 결론은 어제 개장 초반 흐름을 보면서 오늘 제발 좀 미국 증시가 크게 올라라 했는데, 조건이 1% 이상 상승 마감하고 했는데 1.2% 상승했어요. 오케이. 이거는 충족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한 500억 정도 이내로 줄어든다면 순매수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순매수 해주면 뭐 더 이상 고마울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한 500억 정도 미만에서만 양시장 각각 좀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 하락 이슈가 중동 분쟁이라는 이게 불확실성인데, 다만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확전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좀 어느 정도 된다 한다면, 오히려 그 미국의 금리 하락, 패드의 금리 인상, 이런 요인들이 좀 약화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역할할 수도 있고, 격화되면 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서 두 가지 성격이지만, 지금 답답한 거는 우리는 그냥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제발 좀 어느 정도만 하고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영향 정도만 하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개장 초반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거 한번 저랑 같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개장 초반에 생각보다는 별로일 거다. 지수는요, 왜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막판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아마 오전장에는 이 후유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는 플러스 출발 분위기네요. 이러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다만 우리가
에코프로가 지금 움직이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업황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은 낮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을 앞두고 뭐 다음 주에 그 기관 수요 예측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두산에서 혹독하게 봤잖아요. 두산에서 혹독하게 알짜자에서 상장될 때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혹독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자회사 상장돼 버리면 좀 찐빵에서 안고가 좀 더 빠져나가 버리니까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 코스닥 시장을 압박을 할 수 있다 하는 점이 좀 안타까운데요. 어쨌거나 오늘 개장 초반에는 어제 상승의 막판의 상승에 대한 후유증이 좀 예상되는데, 근데 지금 10분 남았습니다만은 2.4% 상승 출발 분위기네요. 그럼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개장 초반부터 코스닥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도 시총 1, 2, 코스닥 시장 시총 1, 2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이럴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고, 외국인 동향 살피고 두 가지 정도가 오늘 포인트겠습니다. 그 속에서 나온 얘기가 애플이 아이폰 15가 지금 중국에서 아이폰 14보다 좀 덜 팔린다. 화웨이 때문에 그렇다. 화웨이가 휴대폰을 내놓고 애국 열풍, 애국 소비. 중국은요, 철저히 통제를 하고 사상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의 드라마 이런 건 전부 다 젊은이가 농촌에 가서 성공한 스토리, 이 의도가 뻔한 거죠. 그래서 중국 콘텐츠가 잘 될 리가 없는데, 최근에는 국경절에는 뭐 또 장진호처럼 또 국뽕영화 하나 만들었다가 이번에는 망했는데요. 철저히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컨텐츠는 철저히 뭐 어떤 분들은 한한령 이러는데요. 한한령 아니더라도요. 한국 컨텐츠를 철저히 그동안에도 막고 규제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왜냐, 자기들의 속국, 대국의 그 한 부족에 불과한 한국 컨텐츠가 대국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알령이 아니고 원래부터 규제를 많이 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화웨이가 잘 팔리면서 아이폰이 위축되고 있다. 그래 애플이 어제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애플 관련주한테는 부정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애플 대표적인 게 LG 이노텍 이런 종목인데 LG 이노텍, BH 참 LG 이노텍도 6월 중순에 고점 찍고 끝없이 밀리고 있군요. BH 이런 종목들 그래서 BH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초에 고점 찍고 끝없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애플 관련주한테는 좀 부정적인 뉴스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가요 18일날 수요일날 미국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19일 목요일날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18일날 실적을 발표하는데 우리 대체로 다들 압니다. 지금 중국에서 판매가 9월에 판매가 한 10% 줄었다. 그래 그 테슬라 Y 모델을 대폭 할인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잘 팔린다 그러죠. 이게 LFP 배터리를 쓴 건데요. 이거 사신 분 나중에 큰 후회 하시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LFP는 자동차용이 아닙니다. 겨울에 한번 시급을 해보셔야 LFP는 가까운 거리 정도 다녀야지 LFP 해가지고 겨울에 경부고속도로 탔다가는 낭패 당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거나 테슬라가 9월에 중국에서 판매가 지금 10% 줄었다. 그 다음에 3분기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보다 못했다. 이거는 아니까 9월에 테슬라 3분기 실적은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아는 부분이라서 막상 테슬라 실적에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반응이 이번 주 후반에 우리 증시에도 특히 2차전지 관련주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근데 사실 테슬라가 이게 이 전기차라는 거는 일렉트릭 아닙니까? 그 미케닉하고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테슬라 공매도 쳤다가 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이걸 기계로 자동차를 기계로 생각하는데요. 전기차는 전자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냐 아니면 미래 IT 회사냐 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는 테슬라의 실적이 좀 그 외에는 뚜렷한 지표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야무진 반등을 하느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핵심은 외국인에 달려 있다. 외국인이 지난 이틀처럼 양시장에서 한 2천억 내외의 순매도를 하면 힘들 거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순매도를 제 기대대로 한 500억 미터로 줄여준다면 오늘은 좀 반등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참 아쉽고 주시장이 참 아쉽고 힘들다 하는 거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락하는 요인이 다 끝나고 수급적 요인이 끝나고 뭔가 이제 강력한 반등으로 이제 간다 싶을 때 하필이면 중동 분쟁이 하필이면 이때 터져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어제 요 국면하고 주식을 던지신 분이 많을 거예요. 더 이상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던지실 분들이 많은데 또 오늘은 오늘 관점에서 또 새롭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 특히 코스닥 시장에 보면 악재는 중동 분쟁에 대한 우리 심리적 불안감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 불안감 등이 외국인 매도로 나타나서 요 수급적 요 악재까지가 있는데 요거는 또 중동 정세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 시장이 금요일 빠진 것만큼 회복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2분여 남았습니다. 자, 개장을 준비하시고 저는 9시부터 여러분 다시 개장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